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강사 김수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2024년도부터 좀 바뀐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하자 보면 2023년도까지는 오피스 2016으로 시험을 봤다면 2024년부터는 오피스 2021로 시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변경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가 된 것은 없어요. 2016이나 2021년이나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실 수는 있는데 2021년에는 추가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버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험 유형도 일단 그런 이제 추가되는 함수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잘 사용되지 않는 함수들은 좀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험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가 실기 시험은요. 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제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0점 이상이 나오면 이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40분이라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너무 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적정한 시간입니다. 적정한 시간인데 그래도 짧게 생각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각자 문제를 푸는 시간 안배나 아니면 그런 문제의 순서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내가 함수나 타이핑이 느리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은 뒤로 빼셔도 되고요. 나는 이제 나는 매크로 너무 잘해 이러면 이런 것들은 좀 앞에 푸시는 걸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40분 안에 내가 100점 안 맞으셔도 돼요. 100점 맞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7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70점, 최소 점수 70점을 목표로 하시면 좀 안 되겠지만 70점을 맞는 기준으로 이런 시간을 안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재로 보실 건데요. 교재 10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1번 문제, 기본 작업 중에서 1번 문제에 해당하는 데이터 입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데이터 입력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띄어쓰기부터 콤마, 점, 이것까지 안 틀리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림이 나오는데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행이나 열, 그 셀 주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커말 2급 실기 예제 파일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외부 데이터라고 있을 거고요. 작업 파일이라고 있을 건데 이 중에 이 작업 파일 여기를 열어서 작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업 파일 중에서 지금 저희는 기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작업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열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시면 지금 여기에 K동물병원 고객 목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 보시면 A3셀부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고객 코드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입력을 쭉 하시면 되는데 엑셀에서 보통 웬만한 세팅이 엔터를 치면 아래행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아래행으로 넘어가고 탭이나 방향키를 이용을 하면 열이동이 되거든요. 열이동이 되는데 이게 약간 팁이라면 팁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특성상 단어 키보드 입력하고 나서 엔터 치는 게 좀 많이 버릇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행 단위로 읽는데 입력하실 때는 열 단위로 입력하시는 게 조금은 시간이 줄어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런 짝대기부터 하이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정렬은 상관없으세요. 정렬은 상관없으시고요. 여기 쭉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방문일자. 방문일자에 보시면 날짜가 들어가 있잖아요. 날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날짜가 여기 지금 F열이니까
여기서 날짜가 뭐 2025년 04월 19일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에 25, 4, 19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이렇게 날짜 형태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아직 저게 불편하니까 난 2025년 뭐 4월 19일 이렇게 다 입력을 하겠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 입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똑같이 입력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좀 함정 카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타자가 느리신 분 그리고 오타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작업이 되실 수가 있어요.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푸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참 다 입력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지나 있어요. 그러면 뒤에 문제들을 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타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입력하고 나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못하시면 그냥 5점이 날아가시기 때문에 솔직히 느리신 분들은 천천히 푸시면, 그러니까 마지막에 푸시면 되는데 오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입력 쭉 하시고 오타를 쭉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완전 오타쟁이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 가끔 문제 풀어놓고 채점 돌리면 데이터 입력에서 점수 많이 깎아먹어요. 그래서 이거 검토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재 보시면 지금 출제 유형으로 해가지고요. 요 입력하는 내용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개 정도가 있으니까 이거 넘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뭐 이거 타이핑하는 걸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타이핑을 해서 내가 오타가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겠는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하고 넘어가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셀 서식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예제 문제에서는 1-2 셀 서식 문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셀 서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그러니까 뭐 글자 크기 아니면 셀색, 글자색, 테두리 모양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걸 셀 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커말 2급에서는요. 셀 서식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5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2점씩 5문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총 10점이라는 점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셀 서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푸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11페이지로 가시면 11페이지 가시면 출제 유형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A1에서 G1 영역은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글꼴 도둠체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엑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엑셀을 꾸준히 하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A1 땡땡 G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A1에서 G1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1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열, B열, C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A, B, C, D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열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제 숫자가 적혀 있을 텐데요. 이거를 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네모칸 하나 이거를 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셀은 결국에는 열과 행이 교차되는 그 지점에 셀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주소가 생기게 됩니다. 세례 주소는요, 그러니까 열머리에 있는 열과 그리고 행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과 행의 조합으로 되는 거라서 A1이라고 하면 A열의 첫 번째 행 이런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A1 땡땡 G1이라고 했을 때 A1에서부터 A열의 첫 번째 행인 그러니까 A1 셀부터 G1 셀, G열의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G1 셀까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지정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병합을 하는 거예요. 병합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엑셀을 딱 실행을 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있는 홈이라고 되어 있는 홈 탭 메뉴가 이렇게 리본 메뉴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홈 탭 메뉴에 이 맞춤 부분에 가시면 여기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병합이라는 건 그 셀을 하나로 합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병합을 했는데 병합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병합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병합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합 후 가운데 맞춤 하면 얘가 알아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꼴은 도둠체입니다. 자, 글꼴은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맞춤 옆에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글꼴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글꼴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요 맑은 고데기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글꼴입니다. 글꼴에서 이 팝다운을 클릭해서 도둠체를 찾아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도둠체를 찾아주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직접 도둠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실 때 당연히 정확하게 오타 없이 띄어쓰기 이렇게 오류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조심하셔야 될 게요. 도둠하고 도둠체는 글자 모양은 같아요. 글자 모양은 같은데 글꼴은 다른 글꼴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도둠체라고 나와 있으면 도둠체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도둠이라고 나와 있으면 도둠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도둠체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 크기는 바로 오른쪽에 1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크기예요. 여기에서 16.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팝다운을 이용을 해서 16을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꼴 스타일은 여기 보시면 글꼴에 보면 가라고 해서 가 삼형제 보이시죠? 여기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굵은 글꼴이고요. 중간에 있는 거 약간 삐딱하죠? 이게 기울임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가는 밑줄인데요. 밑줄인데 여기에 팝다운이 있어요. 팝다운을 클릭을 하시면 그냥 일선 밑줄이 있고 이중 밑줄, 선 2개 들어가 있는 이중 밑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중에 이중 밑줄을 선택하시오 라고 하면 팝다운에서 이중 밑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굵은 기울임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일행의 행 높이를 30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행에 대한 높이인데요. 이 행 높이는 이 행머리, 숫자가 써 있는 요 행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우클릭을 해 주시면 여기에 바로가기 메뉴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행 높이라고 있어요. 이 행 높이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원하는 높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3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이 그러니까 행머리하고 행머리 사이에 여기 행을 나누는 이 선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해갖고 여기 높이 30 여기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높이 가셔서 정확하게 30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문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A3에서 G3 영역은 셀 스타일을 40% 강조색 1로 지정하고 텍스트 맞춤은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A3부터 G3이라고 했으니까 A의 3행부터 G열의 3행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셀 스타일을 이라고 했으니까 요 홈 탭에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가면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 뭐 표준, 표준3, 표준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시는 요 부분이 셀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얘가 위, 아래, 확장이에요. 자세히인데 저희는 자세히를 클릭을 할 거고요. 지금 화면이 자세히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셀 스타일 40% 강조색 2가 있어요. 셀 스타일 40% 강조색 1. 여기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밑에.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셀 스타일 강조색 40% 강조색 2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강조색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지금 여기에 문제에 뭐가 있냐면 40% 강조색 2인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연한주황인지 아니면 연한파랑인지 안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연한파랑은 강조색 1이고요. 연한주황은 강조색 2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한주황 40% 강조색 2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저는 화면이 글씨가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수업 때문에 글꼴의 기본 글꼴 크기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그냥 여담이지만 옵션에 가면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제 좀 잘 보이셔야 되니까 화면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 화면이랑 달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금 나오는 게 맞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맞춤은 가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범위 그대로 잡힌 상태로 있으셔야 돼요. 자, 범위 그대로 잡힌 상태로 있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글꼴 오른쪽에 보시면 맞춤이라고 있을 거고요. 맞춤에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위에는 상중하예요. 상중하라고 해서 위, 중간, 아래, 하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이니까 위는 세로 맞춤이고요. 아래게 가로 맞춤이에요. 가로 맞춤이니까 여기에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3번 문제도 끝났고요. 자, 4번에 G2 셀의 표시 형식을 2012년 3월 14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G2 셀 선택하시고요. 자, 이거는 표시 형식을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셀 서식이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셀 서식에서 이 셀 서식 창에서 그 중에서도 표시 형식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시는 건데요. 이 표시 형식에서 범주라고 해서 기본적인 범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는 날짜기 때문에 날짜 범주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날짜 범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12년 3월 14일 형태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형식에서 그 내용을 찾으시면 여기에 2012년 3월 14일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셀 서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은 어떤 거냐면 입력한 내용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편집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보여주고 싶을 때 이 셀 서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 서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보여주는 것을 내가 원하는 형태,
또는 내가 지정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셀 서식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에 보면 C9셀에 수술 예정이라는 노트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5번에 C9셀을 선택을 할 건데요. 이 C9셀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하셔갖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전 버전, 그러니까 2016에서 2021로 넘어오면서 바뀐 부분인데요. 2016 버전에서는 여기가 메모 삽입으로 했었어요. 메모 삽입으로 했었고, 2021년에서는 이게 새 메모하고 새 노트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셔야 되는 건 새 노트입니다. 새 노트인데요. 지금 제 2021로 보니까 그냥 메모 삽입으로 나와 있어요. 메모 삽입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2016도 설치가 되어 있다가 그 위에 다시 2021로 설치를 해서 조금의 이런 수정 사항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2021을 설치를 하셨다면 거기에는 새 노트, 새 메모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새 노트입니다. 자, 노트하고 메모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메모 삽입을 하면 이렇게 노랗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스트잇 붙여놓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새 노트가 될 거고요. 새 메모는 요 엑셀 작업을 갖고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할 때 각자의 코멘트를 약간 공유형으로 대화형 공유형 대화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새 메모입니다. 아마 문제는 저희가 커말 문제에서는 새 메모보다는 새 노트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노트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열어서 이런 노란색 포스트잇 같은 게 생겼다면 입력되어 있는 글자는 다 지우시고요. 입력되어 있는 글자 다 지우시고, 저희 C9셀에 수술 예정이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수술 예정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노트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해당하는 셀, 노트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 가면 이렇게 노트가 보이고요. 벗어나면 보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빨간 딱지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노트가 생긴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C9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해주시면 얘가 항상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2021을 설치하셔서 보셨는데 새 메모도 있고 새 노트도 있다. 그럴 때는 새 노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2016 설치했다가 그 위에 다시 2021을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새 노트, 새 메모가 아니고 그냥 메모 삽입이 있다. 그럼 일단 메모 삽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버전이 바뀌셨다 하시는 분들은 새 노트입니다.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사에서 D10 영역의 이름을 고객 명단으로 지정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D사셀부터 D사셀이니까 D열의 사행, D사셀부터 D10셀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이걸 이름 정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름 정의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름 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름 상자. 여기 보면 D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의 이름이 D사라는 거죠.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고객 명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까지 쳐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분명 D사부터 D10까지 범위를 잡으면 D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고객 명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범위를 이용을 하고 싶을 때 이 이름 상자에 이름으로 지정한 이 정의되는 이름으로 대치해서 치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름을 입력을 했는데 잘못 입력을 했거나 아니면 범위를 잘못 지정해서 이름 상자, 이름 정의를 했을 때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수정하실 때는
내가 이름 잘못 입력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고객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범위 잡았을 때 뭐 고객으로 바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객 명단하고 고객이라는 게 두 개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채점하실 때 틀린 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을 해 주시냐면 자, 이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수식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수식이라고 보이시는데 요 수식 클릭해 주시고요. 가면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름 관리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쭉 보이실 거예요. 만들어 놓은 이름들이 쭉 있고요. 지금 저는 이름을 2개를 만들었잖아요. 2개를 만들었으니까 필요 없는 이름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범위를 잘못 잡았다. 아니면 오타가 생겨서 이름을 잘못 입력을 했다. 라고 하실 때에는 이 고객 명단 선택하셔서요. 편집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름에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 수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참조 대상에 들어가시면 내가 범위도 다시 지정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1번의 7번 문제. G4부터 G10 영역의 표시 형식을 회계의 기호 없음 형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4부터 G10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에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셀 서식 들어가신 다음에 범주에서 회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 소수 자릿수 기호가 있는데요. 이 기호에 팝다운 버튼을 클릭하셔서 없음으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계 서식이 설정이 됩니다. 자, 요 셀 서식 지정하실 때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홈 탭에 가면 이 표시 형식이 있어요. 여기 표시 형식에서 여기에 쭉 있는데 이걸로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설정이 안 되니까 뭐 소수 몇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바로 설정을 못 하니까 저는 셀 서식 들어가서 가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따로 단축키는 안 알려드렸는데요. 단축키도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지금은 셀 서식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알려드리면 단축키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 출제 유형 1번의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3에서 G10 영역을 모든 테두리를 적용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3부터 G10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글꼴에 보시면 가가가 옆에 보면 웬 창문 모양, 밭전자 모양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테두리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팝다운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테두리가 기본적으로 세팅된 테두리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지금 모든 테두리니까 모든 테두리 딱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셀마다 다 테두리가 적용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단순하게 뭐 모든 테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깥쪽을 굵은 테두리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냥 여기 이 표 테두리 설정하는 이 부분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어떤 거는 빨간색 테두리로 적용을 하시오. 뭐 아니면 어디는 굵게 하고 어디는 뭐 이중선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여기서 뭐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색깔은 바로 지정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역시 테두리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보면 다른 테두리라고 있어요. 이 다른 테두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다른 테두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셀 서식 창이 떠요. 이렇게 셀 서식 창이 뜨고요. 이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탭에서 이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른 테두리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테두리 탭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선 스타일을 먼저 설정을 해 주시고요. 선 스타일을 먼저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색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모양 가장 위에는 빨간색으로 줄 거고 여기 가운데 빨간색으로 줄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지금 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선택한 그대로 빨간색 선이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이 테두리를 지정을 하실 때 이 메뉴를 활용을 했다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들은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맞게 스타일과 색 그리고 위치를 선정을 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유형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출제 유형 2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19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제 문제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시트가 있어요. 서식 1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가 있고요. 그 옆에 서식 2라고 되어 있는 시트가 있는데요. 이 서식 2 클릭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조금만 늘려서 자, 그러면 저희 서식 2번의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G2셀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표시에와 같이 날짜 형식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에는 2024년 2월 5일을 02월 05일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G2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표시 형식에 보시면 쭉 일반 뭐 숫자 통화 있는데 여기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형식에 보시면 여기에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서식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서식을 사용자 정의 서식, 지정 서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를 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아까 단축키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하고 1키를 누르면 셀 서식 창이 바로 뜨게 될 거고요. 지금 저희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데이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자, 숫자, 날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지정이 되는데 각각의 문자별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숫자별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날짜별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자, 숫자에서 입력할 때 0과 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0이라고 하면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샵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숫자를 입력을 할 때 보통 숫자 입력을 하면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숫자를 입력을 하면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아이고. 숫자 입력할 때 우리 100을 입력을 하면 100 이렇게 입력을 하지 뭐 000 100 이렇게 입력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입력하면 앞에 0은 지워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숫자 1 앞에 붙는 0은 의미가 없는 0이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0이에요. 그 숫자 자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있어도 되긴 하지만 굳이 있을 필요 없는
이런 숫자들을 유효하지 않은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세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입력을 했다고 칠게요. 자, 6개 입력을 했다는 얘기는 요 극한, 지금 세서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 제3셀에는 숫자가 6개가 들어갈 거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숫자가 6개가 들어갈 거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숫자는 100, 100밖에 없어요. 100밖에 없죠. 이럴 때 이 100 앞에 이 0 3개를 붙이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 셀에는 숫자가 6개가 들어갈 거야. 숫자가 6개가 들어갈 건데 3개밖에 입력을 안 했네. 나머지 3개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100 뒤에 0 3개를 입력을 해버리면 숫자가 달라져요. 숫자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입력할 수가 없고 자릿수는 맞춰야 되겠고 숫자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앞에 0 3개를 붙여서 6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만들면 이 필요 없는 0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샵 같은 경우는요. 샵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샵 해서 제가 샵을 6개를 입력을 했어요. 6개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두면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샵이 6개 들어갔다는 것도 여기에 숫자가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 숫자 3개밖에 입력 안 했네. 근데 나머지 숫자 뭐 6자를 채우려고 했는데 앞에 0 3개를 붙였더니 이 0이 필요가 없는 0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유효하지 않은 0이야.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겠어. 그래서 표시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장단점이 각각 있어요. 장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게 샵을 썼을 때 제가 0이라는 숫자 하나만 입력을 했습니다. 자, 0이라는 숫자 하나가 입력이 되면 일단은 숫자의 가장 앞에 0이 나오면 얘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를 실행을 하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0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기에는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셀처럼 보여요. 이게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I4셀에 지금 0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0을 이용을 하면 자, 0 하나만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0을 입력을 하면 이 0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0이 보여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거 많이 쓰죠. 숫자는 세 자리마다 쉼표 찍어가지고 구분을 지어주잖아요. 구분을 지어주는데 만약에 여기에 0, 000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0,000 이렇게 입력을 하면 문제가 되게 웃겨지죠. 왜냐하면 100이라고 숫자 세 자리만 입력을 했으니까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울 건데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야 되니까 0,100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저희는 숫자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반면에 자, 샵으로 쓰게 돼서 뭐 샵, 콤마, 샵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100 이렇게 입력이 되면 멀쩡하게 나와요. 그리고 뭐 세 자리, 네 자리 넘어가면 역시 잘 나와요. 자, 이렇게 0으로 입력한 것도 네 자리 넘어가면 제대로 나오기는 해요. 문제는 그 자릿수가 모자랄 때 그때 좀 숫자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0을 입력을 해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0을 입력을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여기다가 샵, 콤마, 샵 0이라고 입력을 하면 0만 쓸 때도 0이 보이고요. 자릿수가 모자라도 숫자 제대로 나오고요. 당연히 자릿수가 넘어가도 숫자는 제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효하지 않은 0을 표시한다.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 서식은 이 두 가지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있어요. 자, 문자를 표시할 때 저희는 이 골뱅이를 씁니다. 골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어드레스, 이렇게 표시하지만 골뱅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골뱅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골뱅이는 셀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를 뜻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 건데요. 여기 보여드릴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자,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셀 서식 들어가셔서 우리가 골뱅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골뱅이 하나는 그냥 홍길동을 뜻해요. 홍길동을 뜻하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골뱅이를 제가 3개를 넣었어요. 3개를 넣으면 골뱅이 하나가 홍길동이잖아요. 골뱅이 3개니까 홍길동이 3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가 뭐 이렇게 늘어났지만 실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홍길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보여지는 걸 이런 식으로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골뱅이 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골뱅이 자체는 그 셀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뜻하는 거고요. 당연히 골뱅이 뒤에 뭐 문자가 들어가면 그 문자 표시하고 내가 입력한 문자 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날짜와 시간이 있어요. 자, 날짜와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좀 많아요. 자, Y 표시할 때 Y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연도를 표시를 하는데 연도 표시를 4자리로 표시를 해요. 저희 뭐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YY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연도입니다. 연도인데 2자리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2023년 11월 15일이다 라고 하면 뭐 2023 또는 2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M이 있어요. 자,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Y, year, M, month. 그럼 얘는 월이에요. 자, 월인데 하나만 있으니까 한 자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MM이라고 있어요. MM이라고 하면 월인데 2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얘기를 하면 날짜는 이렇게 갈까요? 2024년 1월 1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월 하나가 들어갈 때는 1이라고 나왔다가 월 2자리 MM이라고 들어가면 0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MM이니까 2자리는 표시해야 되니까 01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10월, 11월, 12월은 M이라고 표시가 돼도 원래 숫자 자체가 2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M에는요 이렇게 3개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3개도 입력할 수 있는데 얘는 영문월로 나옵니다. 영문월인데 약어로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보면 3년 뭐 11월 15일이라고 해서 MMM이라고 넣으면 얘가 N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 다음에 MMMM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영문월입니다. 얘는 아예 풀로 나와요. 순간 모르겠어서 자 1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제뉴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영어가 갑자기 헷갈려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다가 MMM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NOV. 자, M 하나 더 들어가면 노벰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는 D도 있겠죠. D도 있어서 얘는 D가 들어가면 1입니다. 한 자리가 되겠죠. 역시 DD도 들어가겠습니다. DD도 1이고요. 얘는 두 자리예요. 자, 예를 들면 2024년 1월 1일이다. 1 아니면 01 이렇게 나오겠죠. 1월 1일이니까 이거 헷갈리겠다. 5일로 바꿔볼까요? 5, 0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DDD 또 있어요. 요일이 나오는데요. 요일이 나오는데 영문 약어 요일입니다. 영문 약어 요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서 2023년 11월 15일 이렇게 하면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W, E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DDDD 이렇게 나오면 요일이에요. 요일인데 영문입니다. 영문이고요. 이거 날짜를 1월 1일 해볼게요. 1월 1일 하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자, 들어가서 여기를 DDDD 해볼게요. DDDD 했더니 먼데이네요. 자, 2023년 11월 15일도 셀 서식 들어가서 DDD 3개만 넣어 볼게요. 했더니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먼데이. 자, 그럼 이쯤 되면 야, 한국 요일, 한글 요일은 무시하냐?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AAA가 있어요. 자, 요일이 나옵니다. 요일이 나오고요. 얘는 요일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11월 15일 이러면 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AAAA 자, 요일이죠. 요일이고 얘는 1월 1일 했을 때 여기가 월요일 그래서 요일까지 붙는 이런 식으로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가 나올 거고요. 날짜는 이렇게 끝났는데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시간도 있으니까 H 우리 이것도 느낌 오잖아요. H 하면 시가 되는데요. 시 한 자리 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H 이러면 얘는 두 자리 시가 시인데 두 자리예요. 두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적시입니다. 누적시. 자, 누적시라고 하면 24시간이 지난 시간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제가 24시간제잖아요. 24시간제인데 H나 HH를 쓰면 23시 59분 59초까지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24시를 입력을 하면 24시가 입력을 하면 얘는 다 00시로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24가 넘어가면 하루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로 넘어가는 거죠. 날 일로 넘어가고 시간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시간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누적 시간을 표시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가끔 가다가 뭐 36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48시간, 뭐 60시간 이렇게 완성 이렇게 표시를 할 때 그렇게 표시할 때 대문자 대괄호 H를 씁니다.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보여드려 볼게요. 자, 23시 땡땡 뭐 59분 59초라고 표시를 하면 지금 얘는 시간이 HH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H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HH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HH, SS. 자,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도 뭐 H라고 표시를 해도 지금은 뭐 23시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36시간
59분 59초라고 하면 보이시죠? 12시가 돼요. 저희는 36시간을 표시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대괄호 H 이렇게 표시를 해야 36시간 59분 59초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감이 오신 분들은 M이라고 쓰면 이때 M은 그거랑 헷갈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일의, 그러니까 날짜의 M과 시간의 M은 같은 M인데 이거 헷갈리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날짜의 M은 날짜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날짜인 거죠. 왜냐하면 날짜 표시할 때 우리 하이픈을 이용을 해서 날짜를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날짜예요. 완벽히 누가 봐도 날짜. 그러면 월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시간은 저희가 표시할 때 콜론으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콜론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는 누가 봐도 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도 분이죠. 분이고 얘는 한 자리 분이 될 거고요. mm이라고 하면 분이 될 거고요. 얘는 두 자리 분이 되겠죠. 자, 요거는 따로 예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s라고 하면 초가 될 거고요. 얘는 한 자리 초, ss, 얘는 초, 이렇게 두 자리 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솔직히 커말 2급에서는요. 요것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때 별 뭐 어려움은 없어요. 어려움은 없는데 뭐 나중에 뭐 1급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하나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저희 표시 중에 이 별 표시가 있어요. 별 표시가 있으면 이렇게 별 뒤에 입력한 데이터로 빈 공간을 채운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하시겠는데 자,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골뱅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입력한 글자 그대로 나타낼 거예요. 별 입력을 하고요. 여기다가 뭐 3이라고 A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A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다가 김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골뱅이가 나왔으니까 김은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에 A로 채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셀이 줄어들면 채워지는 A는 그만큼 줄어들 거고요. 늘어나면 당연히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빈 공간에 그 별 뒤에 있는 문자로 채우는 거예요. 자, 이게 별인데 커말 2급에서는 요거 나오지 않더라고요. 커말 2급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는 이 별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별 문제는 나오진 않았고 1급에는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저희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 여기 몇 페이지지? 1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셀 서식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출제 유형 2번 문제가 이 셀 서식 아까 제가 1번 문제 읽고 출제 유형 1번 문제 읽고 이 셀 서식을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출제 유형 2번 문제 요걸 풀기에는 조금 시간상 조금 타이트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강으로 넘기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강도 셀 서식 문제들이 아직 저희가 출제 유형 3번, 출제 유형 4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요 셀 서식, 사용자 지정 형식입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뭐 외우지 않으시면 나한테 뭐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솔직히 잘 알아두시면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